예금 만기 이자에서 예금 담보대출 이자를 뺀 금액이요, 예금 중도해지 이자보다는 거의 77만 원 정도 이득이죠. 네, 반갑습니다. 으라차입니다. 오늘은 예금담보대출하고 예금 중도해지를 했을 때 어떤 게 과연 유리한지에 대해서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금 만기가 얼마 안 남았으면 당연히 예금담보대출을 받는 게 맞는데요, 구체적으로 내가 얼마 정도 이득인지를 직접 한번 계산해 보시는 스마트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직접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계산을 못 하시더라도 저희 농협으로 오시면 언제든지 계산해 드리니까요,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가볍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계산을 해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좀 천천히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예금 만기 이자에서 예금 담보대출 이자를 뺀 금액이요, 예금 중도해지 이자보다는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객님께서 예금 담보대출을 받는 게 이득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면에서 예금 중도이자를 먼저 구해볼 거고, 그 다음에 예금 만기 이자를 한번 구해볼 거고, 그 다음에 예금 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이렇게 순서대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예금을 만기까지 유지를 하게 되시면 만기 약정 이자를 다 드리죠.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중도 해지를 하는 일이 가끔가다 있으십니다. 물론 가족들께서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전세를 넣고 전세보증금을 예금하셨는데 세입자분께서 갑자기 나가셔야 된다는 일도 있고, 아니시면은 뭐 이제 갑자기 이제 병원비로 쓰실 일도 있어서 중도해지를 하시는 날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좀 안타깝게도 중도해지 이율이 따로 적용이 됩니다. 예금금리는요, 기준금리에 우대금리가 더해져서 결정이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3.5% 1년 예금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3.4가 기준금리고요, 0.1이 저희 지점장님 우대금리예요. 중도해지를 할 때는 요 기준금리인 3.4%에 이렇게 몇 %씩 부과를 해서 중도해지 이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1개월 미만일 때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미만일 때 중도해지 이율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으세요. 기준금리의 5%에서 20%까지 계산이 된다. 만기 이자만 생각하시면 훨씬 이자가 많이 적다라는 게 단점이죠, 중도해지를 할 때. 왜냐면은 이제 은행에서도 만기까지 쓰시는 거를 약속을 하고 만기 이자를 드린 다음에 자금 운용을 하는데, 중간에 이제 찾아가게 되시면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 운용에 좀 충격을 받기 때문에 페널티 성격으로 이렇게 중도해지율을 좀 적게 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중도해지 이자랑 만기해지 이자랑 구하려면 저희도 직접 컴퓨터를 보든지 아니면 콕뱅크, 스마트 뱅킹을 통해서 확인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택에서 확인하시려면 가장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NH 콕뱅크라고 있어요. 요거를 한번 어플을 실행시키면 확인할 수가 있으십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제 유사한 메뉴이기 때문에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콕뱅크 메뉴를 실행하면 이렇게 바탕화면이 나옵니다. 여기 예금주가 나올 거고 계좌번호, 금액이 나올 건데요, 제 거라서 조금 가렸습니다. 여기 우측 상단에 보면 삼선 버튼이 있어요. 이 빨간색 버튼을 한번 눌러주실게요. 자, 누르셨나요? 누르시면 이제 화면이 바뀌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뱅킹이 선택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 농협 전계좌 조회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걸 한번 또 다시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 이제 뭐 대출, 뭐 예금, 뭐 이런 식으로 쭈쭈쭈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예금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농협 전계좌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가져 있는 거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금담보대출을 받고 싶은 계좌번호가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점 3개가 세로로 찍혀 있는 버튼이 있는데, 요거를 한번 눌러보시도록 할게요. 자, 그 점 3개 세로 버튼을 누르면 이런 계좌 관리라는 메뉴가 아래에 생기는데, 여기 하나, 둘, 셋, 넷, 5번째 해지 예상 조회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 버튼을 한번 또 눌러 주시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요 해지 예상 조회 화면으로 나오는데, 여기 해지 예상일을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일자를 넣어서 이제 중도 해지 이자랑 만기 이자랑 구할 거예요. 이 예금은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 올렸던 거라서 만기가 24년 2월 21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중도 해지를 2023년 12월 13일 날 한다고 하고 여기다 일자를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한번 입력해 보시죠. 자, 그러면은 여기 2023년 12월 13일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여기 조회 버튼을 이렇게 한번 눌러 보실게요. 자, 조회를 하게 되면 여기 해지 예상일이 23년 12월 13일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이자는 3천만 원에 대해서 21만 3,369원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자를 드리면 다 받아가시는 거 아니죠. 여기에 또 15.4% 세금을 떼잖아요. 요 세금 2,980원 이렇게
계산이 돼 있고요. 그래서 고객님께서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받는 원금과 이자가 여기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원금 3천만 원을 제외하면 21만 389원이 되죠. 요 21만 389원을 공책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중도 해지 이자 21만 389원 이렇게 조회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만기 이자를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만기 일자가 24년 2월 21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24년 2월 21일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여기 이렇게 조회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 날짜는 각자에 맞춰서 입력을 하시면 되세요. 중도해지일도 내가 원하는 날짜 입력하시면 되고 만기일은 내 예금 만기일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저는 제 예시에 맞춰서 날짜를 입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해지 예상일은 24년 2월 21일, 만기일 24년 2월 21일 이렇게 똑같죠? 그렇게 되면은 약정이자가 여기 4.5%짜리 예금이었어요. 연이자가 135만 원입니다. 와, 4.5% 좋았네요. 지금 3.5%니까. 그러면은 이제 세금 여기서 공제를 하죠. 저는 이게 세금 의뢰 상품이었기 때문에 18,900원 요거 세금을 떼면 여기 보게 되면은 133만 1,100원이 만기 때 이자로 지급이 되게 됩니다. 옆에 공책에다가 만기 이자 이렇게 적으시고 133만 1,100원을 적어보실게요. 자, 앞에서 중도해지와 만기 이자를 직접 콕뱅크를 통해서 구해봤어요. 공책에다 잘 적어 놓으셨죠? 그러면 이제 대출이자가 얼마가 되는지를 한번 계산해 볼 건데요. 여기에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날짜 계산이라고 검색을 한번 하시면 이렇게 바로 날짜 계산 메뉴가 뜹니다. 기준일을 대출받은 날짜, 그러니까 중도해지 날이랑 똑같겠죠? 23년 12월 13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대출을 언제까지 쓸 거냐 그러면 예금 만기일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예금이 만기가 되면 그거 찾아가지고 예금담보대출 원금이랑 이자를 갚는 게 대부분의 경우거든요. 그래서 일단 만기까지 쓰신다고 보고 24년 2월 21일을 딱 입력해주고 조회를 누르면 71일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금담보대출을 23년 12월 13일부터 24년 2월 21일까지 쓰면 71일을 쓰는 거예요. 71일치 이자를 내면 되겠죠. 예금담보대출을 할 때 예금의 이율이 제게 아까 4.5%라 그랬잖아요. 근데 대부분 은행에서는 예금담보대출을 할 때 가산금리를 1에서 1.5%를 가산을 해요. 대부분의 농협들은 온라인이면 1%, 영업점에서 받으시면 1.5%를 가산하기 때문에 저희 농협도 1.5를 가산해요. 영업점에서 받는 거는 4.5 더하기 1.5 하니까 6%가 됩니다. 대출이자는 여기 3천만 원 곱하기 연이자 6% 이제 일수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71일을 곱해주고 요걸 365일로 나눠주면 돼요. 본인의 원금 입력하시고 대출이자 넣으시고 대출 사용 일수 넣으시고 요 365일만 이제 고정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예금담보대출을 71일 동안 쓰면 35만 136원이 대출 이자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요것도 공책에다가 한 켠에다 잘 적어 놓으실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만기 이자, 예금담보대출 이자, 중도해지 이자 다 구해졌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내가 예금담보대출 받으면 얼마가 이득인지 중도해지 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숫자를 한번 보자고요. 만기 이자는 아까 적어 놓은 거 기억을 해볼게요. 133만 1,100원이었고요. 예금담보대출 이자는 35만 136원이었어요. 요 두 개를 뺀 값이 98만 964원이죠. 자, 요 값이 중도해지 이자보다 더 커야 되는데 아까 중도해지 이자가 21만 389원이었어요. 그러면은 얼마가 더 커요? 계산해보면 거의 77만원 정도 이득이죠. 물론 나는 대출이 싫어, 그냥 중도해지가 좋아, 그렇게 하겠지만 예금담보대출은 신용도에 문제가 가진 않아요. 고객님께서 잘 갚기만 하시면 대출 받는 행위로 신용도가 깎이거나 뭐 이러진 않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영업점 오시는 시간도 분명히 있겠지만 작성해서 대출 받는데 한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 시간 투자해서 77만원 좀 아끼는 게 좋지 않으실까 이렇게 예를 들어봅니다. 은행에 가시게 되면은 예금담보대출 비율을 90% 정도를 통상적으로 인정을 해줘요. 저같이 3천만 원을 예금을 했으면 90%인 2,700만 원을 한도로 예금담보대출 해주는데 만약에 우수 고객이시거나 만기가 정말 극히 짧으신 분들은 100%도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을 다 받을 수도 있으세요. 인터넷이 좀 숙달되신 분들은 인터넷 예적금 담보대출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인터넷으로 내가 대출 받는 게 조금 번거롭다 그러면은 좀 불편하시겠지만 영업점을 가셔가지고 약정서 쓰시고 90%에서 100%를 선택하시면 돼요.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때 요 네 가지만 준비를 하시면 돼요. 뭐 예금이나 적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제가 뭐 예금이라고 했는데 정기예금이나 적금 통장을 갖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출금을 수령하실 입출금 통장이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도장을 사용하셨다면 사용하셨던 도장을 갖고 가셔야 돼요. 요거랑 도장이 틀리시면 각각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분증을 같이 지참하시면 되세요. 요 4가지만 지참하시고 영업점을 가시면 됩니다. 자, 예금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대출 약정서라는 금융 관련 문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인지세라는 세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대출 금액 구간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세금을 좀 납부를 하셔야 돼요. 뭐 국세청 가서 내시는 게 아니라 은행 직원한테 주면 됩니다. 5천만 원 이하로 받게 되면 인지세는 없고요. 5천만 원 초과해서 1억 원 이하면 여기 3만 5천 원, 1억 넘고 그 다음 10억 이하면은 7만 5천 원, 10억 초과면은 17만 5천 원 이렇게 받게 되시는데, 대부분 요 구간에서 많이들 받으세요. 내가 만약에 예금이 5천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제 3만 5천 원 정도 별도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인지세 때문에 인터넷 예적금 대출 받게 되면 딱 5천만 원까지밖에 못 받는 이유입니다. 예금담보대출을 받는 게 이득인지 아니면 중도해지를 하는 게 이득인지를 한번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얼마를 받게 되는지 직접 계산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예요. 아니면 그냥 예금 중도해지해달라고 그냥 부랴부랴 오신 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거는 고객님 괜찮으시면 예금담보대출 한번 받아보시죠 한번 권유를 드리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이제 얼마를 받게 되는지 미리 알고 가면 훨씬 좋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금전적 이득을 보는지도 파악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셨다가 한번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이거 블로그로 글을 남겨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천천히 보시거나, 아니면 영상을 제가 좀 천천히 얘기했으니까 한번 틀어보시면서 직접 계산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농협 말고 다른 은행은 제가 어플을 잘 몰라서 같이 못 올렸는데 아마 비슷할 겁니다. 이런 아웃라인은 똑같으니까 어플 사용하시는 방법만 익히셔서 중도해지랑 만기해지 요거 이자 계산하는 방법만 아시면은 언제든지 같이 응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말고 기타로 뭐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언제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